지난해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의료 파업. 그로 인해 의료 선진국에서 의료 재난 위기국이 돼버린 대한민국. 빨리 병원에서 그러니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아버지도 본인도 준비 못하고 우리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드릴 일은 없었겠죠. 특히 지역 의료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의 의료 혁신이 필요한 상황. 지난 6월 10일 의료계의 새바람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미래의료혁신연구회에서 7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 건데요. 그런데 미래의료혁신연구회란 어떤 모임인가요? 네, 오늘 저희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5월 8일에 법인이 설립이 됐거든요. 사실 지난 정부에 실패한 거는 의대 정원 2,000명 문제도 있지만 실행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좋은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를 몇 개를 좀 선정을 해서 최소한 이 3개는 이번 정부에는 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R&D 가버넌스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라든가,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의료 인공지능. 최소한 그 3가지 정도는 가버넌스 변화, 그 다음에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거기가 다 지역 의료랑 연결이 되거든요. 인재 양성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좀 바라는 겁니다. 지난 5월 설립된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정책, 기업, 의료 등 각처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선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오늘 특히 준비된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좋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지금 풀어내신 내용들이 아주 가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그냥 기대가 큽니다.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의료 개혁과 지역 의료 발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발표 내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선진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터치를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자 그래서 지역 의료를 발전하면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의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발전에도 연계를 시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가 가요하신 정말 중요한 타이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연자를 김조연 기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료혁신단의 첫 번째 연자로 카드렉대의 이리태 기식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는 것을. 첫 번째로 일선 의료 전문가들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스마트 병원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10대 정책 제안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료가 문제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부터도 뺑뺑이 사건이나 응급실, 산모, 출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10수년째 있어 왔었던 부분이고 우리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의료 개혁이라는 게 우리 환경 변화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변하는데 인구 구조가 변한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갈지를 잘 반영을 못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니 휴머노이니 이게 날마다 정신 혼란스럽게 발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응해 나갈 거냐 이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이제 미국하고 영국 사이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사실은 의료 보장제가 없는 나라죠. 시장주의 의료 나라고 NHS는 완전히 국가주도 의료 종류인데 두 나라 다 모두 할 거 없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을 끊임없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간호사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뉴욕을 보면 제가 이제 웨이첼이라는 간호사인데 집에 있는 환자에게 실제 통신을 통해서 계속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24시간 잠도 안 자요.
환자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 납부달로 해요.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Thanks for confirming that. I'm your AI Chronic Care Manager. Do you have time to chat now? Yeah, I do. I have a little bit of time. Excellent.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 speak with me today. 그런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가진 인공지능인 겁니다. 중국의 유니티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애인데 사람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근데 이런 움직임들을 담아낼 그릇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릇을 담아낼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끌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위원회가 그대로 갈지될지 모르겠는데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의료 TF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부에 AI 의료 실무기획단 좀 설치를 해서 실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의료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져갈 건지. 정책이 중요한 의미는 정책이 맡겨야지 산업이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논의 좀 시작하고 또 좋은 관계가 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바이오리스 산업이 좀 글로벌로 수준으로 성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의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의료 대란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뀐 기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기존의 새로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서 기존의 우리나라 병원을 훨씬 더 혁신적인 병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산업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병원들로 바꿔나가는 스마트 병원을 만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의료나 산업도 국민들 특히 이제 의료니까 환자가 중심이 되는 그 의료 체계나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미래 혁신연구회가 기여를 하고 정책적인 그 과제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산업뿐만이 아니고 의료 전반에서 이제 AI 기술이 전면으로 나올 것으로 되는 거는 뭐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어떤 그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AI 모델은 좋은 데이터에 기반을 하는 만큼 그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발표의 주제는 지역 의료 현실과 개선 방안에 관한 발제로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랑 지방에 가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수도권에 있는 게 범죄 집단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가 그렇게 지금 뭔가 인프라가 이렇게 쏠리도록 돼 있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은 전문 분야별로 굉장히 심각한 거는 아시죠? 특히 이제 외과계, 내과계에서 중증 질환 이쪽은 완전히 의사 인력 쇼티지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디스패러티 이슈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산업종합병 한 250 인구 100만 명, 250배들은 누울 자리가 꽤 있습니다. 큰일 나면 그냥 입원하시면 되는데 부산, 대구, 광주만 가도 반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있는 당원도 여기고 반의 반도 안 돼요. 춘천시내 산부종합병원 없습니다. 그 춘천시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중증질환 필수 의료에서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속 불가능함이 계속 생겨요. 심장이식 항문할 때 의사, 간호사에서 한 10명이 꽉 그 방 안에 차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역 의료로 가면 이렇게 못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 의료로 가면 갈수록 필수 의료와 인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하나로 묶여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 지역 의료라든지 지역 내의 필수 의료를 좀 더 적정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의료인 전체에 대한 어떤 인재 양성 과정, 특히 그 단순한 숫자의 증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재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에 대한 좀 더 전문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를 다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미래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의학 교육의 트렌드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한 2, 3년 내에 많이 나와요. 이런 것 좀. 자, 인공지능. 의학 교육의 인재 양성이 인공지능을 찍어놔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교육의 의과대학의 AI는 실제로 의료인들이 뭐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막 교육을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인데요. 저는 조금 포커싱을 좀 관리도 좀 해보고 있어요. 교육의 AI를 실제로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데다가 AI를 써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사가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걸 AI 에이전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학생이 지금 100명인데요. 더블린 트리플 이슈 아시죠? 우리가 과연 학생이 지금 의과대학 100명인데 4년 후에 이 친구들이 임시학으로 지금 당장 내년에 트리플이 300명 겠다. 300명을 어찌 우리가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럼 진짜로 그 안에 에이전트 AI가 적용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퍼스널 컴피턴시를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만 교육의 질이 보장이 됩니다. 이거 정말 좀 깊이 생각하고 기노브를 좀 잘 방향감 좀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시적 접근 그리고 지역의료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재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포항이라는 동남권의 대표적인 거점 도시거든요. 인구도 50만이 되고 그에 필요한 의료 전달 체계, 또 바이오 산업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미흡하거든요. 수도권으로 대부분의 의료 자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여러 가지 수요에 대응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정책들은 저희 시의 중점 정책으로 한번 해볼 그런 그 생각이 있고요. 좀 더 큰 그러한 정책들은 저도 뭐 정부 당국자나 우리 정치권을 만나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택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후 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제 토론하고 세미나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냈을 때 그걸 정부에 제시를 하고 정부가 그거를 이제 그 실행을 실질적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AI, 뭐 비대면 진료, 화상 진료죠. 그런 것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 비수도권에 이렇게 읍면 지역, 시골 지역을 생각했을 때는 바로 지금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개의 반발도 있겠지만은 어느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그게 규제를 좀 풀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렇게 되면 의료 전달 체계가 많이 개선될 수가 있고 바이오 산업을 혁신시키는데도 여기 있는 오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의 정책으로도 채택을 해서 반영할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최소한 지역 의료에 대한 문제를 필수 의료 문제를 디지털로 풀어갈 수 있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그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도 중심이지만 비전문가의 많은 시장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경쟁력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미래 의료혁신 연구회 의료계의 혁신을 불러올 그날까지 미래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